행복의 인문학. 우리는 무엇을 위해 행복을 찾는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수많은 층위를 품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희미한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공허가 남듯 행복의 순간도 곧 사라지지만 그 흔적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편리한 기술, 풍요로운 물질, 끝없이 확장되는 선택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허함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는 듯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행복을 얻어야 하는 목표, 소유해야 하는 무엇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삶의 틈새에서 피어나는 평온과 충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따라 떠납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사유에서, 동양의 지혜에서, 종교적 성찰과 근대 현대 철학, 심리학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 행복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파트 1. 고대 철학의 행복. 고대 그리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 속에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단순한 쾌락이 아닌 인간 존재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다. 그에게 행복은 삶의 목적이었고 덕을 실천하며 이성을 활용하는 과정 속에 존재했습니다.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이 덕목들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채우는 별빛과도 같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인간다운 삶, 에우다이모니아에 가까워집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마음의 평화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삶의 단순함과 소박함, 작은 즐거움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 삶은 완전히 내 것이다. 작은 빵 한 조각, 친구와 나누는 대화, 평온한 마음, 그 안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또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다 느낀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때문이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을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적 성찰과 삶의 방식 속에서 자라납니다. 파트 2. 동양 사상의 행복. 동양의 지혜는 인간의 내적 평화와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불교는 삶을 고로 보았습니다.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평화를 얻습니다. 욕망을 덜어낸 마음, 고요히 흐르는 강물 같은 마음, 그 안에서 행복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유교는 행복을 개인의 기쁨이 아닌 조화와 관계 속에서 찾았습니다. 가족, 사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덕목은 인간을 평온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심어주었습니다. 도가,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참으로 부자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흐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합니다. 동양의 사상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행복은 나만의 성취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이루는 조화의 상태라는 것을. 파트 3. 종교적 중세적 행복관. 중세서양, 행복은 신과 연결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 인간은 신을 통해 자신의 영혼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행복이 지상에서 완전하게 충족될 수 없음을 말하며 궁극적 행복은 신과의 합일, 곧 천국에서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중세 종교인들은 인간에게 고난을 견디게 하고 현세적 욕망을 절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행복은 이 땅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영혼의 완성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파트 4. 근대 현대 철학과 심리학. 근대 철학자 칸트는 행복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도덕적 의무를 완수함으로써 얻는 존엄과 평화로 보았습니다.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를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사회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행복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선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행복을 과학적으로 탐구합니다. 긍정심리학, 자기결정이론, 몰입플로 이론. 행복은 내적 동기, 몰입, 자율성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조건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은 우리의 내적 경험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파트 5. 현대사회와 행복, 예술문학. 오늘날 우리는 소비사회와 기술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편리함과 풍요, 정보와 선택권이 많지만 우리는 종종 비교와 불안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한 이후에는 소득의 증대가 행복을 크게 높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잉 욕망과 비교는 공허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행복은 여전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작은 대화, 자연 속 산책, 몰입된 순간, 그리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문학과 예술은 오래전부터 이를 노래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 예술가들은 순간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며 작은 삶의 장면 속에서 큰 행복을 길어 올립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행복을 덕과 성찰에서, 동양 사상가들은 조화와 자연스러움에서, 중세 종교인들은 신과의 합일에서, 근대 현대 철학과 심리학자들은 자율성과 의미에서, 현대 사회는 소박한 일상과 내적 충족에서 찾았습니다. 각자의 시대, 문화, 사상 속에서 제시된 길은 다르지만 한 가지 진실은 같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낭독을 듣는 동안 작고 조용한 순간에도 눈을 감고 호흡하며 삶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의 빛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행복은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